자, 여우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가 폭락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겠죠. 너무 단기간에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저희가 특집으로 초대를 하고 두 번째네요. 네. 네,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사실 요새 같은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특히 전략팀에 PT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PT 나가면서 좀 바쁘게 지냈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참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의도에 많은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 이런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참 울고 웃고 그러는 게 참 그래요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사실 주식이라고 하면 정말로 실체가 없고 사실 배당 조금 주는 거 말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뿐인데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개인이나 투신들이 사고 팔면서 올라갈 때 좋아하고 떨어질 때 나빠하면서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식이 심하게 빠지는 장이면 분위기가 쌓여져서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는 일 모두 좀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잘못 응대하다가는 되게 큰 화나 짜증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굉장히 색깔과 강단이 뚜렷한 연구원이니까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주목해 주시고요. 자, 오늘 먼저 시황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는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잦아지나 보다 했는데 그와 반대로 좀 실망스럽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컸습니다. 네. 오랜만에 굉장히 이 날씨가 비가 좀 거치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요. 여의도 걸어오면서 참, 이 여의도에 있는 많은 증권회사 직원들의 마음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런 항의를 하셨다고 해요. 이승보이가 방송에 나와서 모 증권사의 직원이 투신 자산을 했을 때 제가, 저는 주식도 안 하고 회원관리도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누가 죽었는데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셨다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또 투신 자살을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넘게 증권회사에 있으면서요. 엉뚱당투하는 일에 정말 도의적인 책임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 관리 고객들한테 돈도 물어주고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이랑 안 맞나 보다. 이 주식 증권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나 보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관망적인 시각으로 이 증권맨들을 보니까요.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던 처음이나 지금이나 10년이 넘었는데 이 체질적인 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한다는 거.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모멘텀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증시. 모멘텀이 없다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책임감 얘기를 좀 하자면 미국 증시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갈팡질팡으로 끝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에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시가에는 살짝 매수를 보이다가 결국 매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뭔가 장난처럼 매도로 전환하면서 매도폭을 늘리면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컸던 건 뭐냐면요. 오늘 외인보다 더 크게 배반한 게 바로 이 기관입니다. 기관이 더 많이 매도를 하면서 항상 10년 전이나 제가 아직 나이가 좀 부족하니까 더 연도가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10년이나 20년이나 변하지 않는 건 항상 기관은 개인한테 당하고 또 개인은 기관한테 당하는 이 먹고 먹히는 이 그물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개인들만 지키는 장이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반등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 나 죽어도 못 갖고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일부 매도를 했다가 현금을 갖고 계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변동성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하락했을 때는 작은 현금을 좀 저가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는 지금은 무언가 손실된 금액을 크게 벌겠다는 생각보다요. 무언가 내 잔고에서 빨간색을 한 번이라도 좀 보자. 이러한 그 승리감을 느껴야 될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 냉정하게 현재 이 글로벌 증시를 잡는 악재가 뭘까 지켜보면 9월 달에 남아있는 9월 달에 이제 앞당겨 다가올 그 유로존의 채권 만기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방향성 내지는 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미국 증시의 경기 둔화 부분이 지금 증시의 가장 악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이 핵심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나가는지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00 찍은 거 기억나요? 그리고 종가에 지키지 못하고 좀 밀린 상황에서 이순복 주임께서는 역시 반등의 한계가 느껴진다. 좀 더 우리가 좀 힘든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 숙복 주임이 아니라 이순복입니다. 네. 제가 그 글을 봤거든요. 네. 엇박 투자에 그야말로 좀 죽을 맛이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치 주식을 사들이면 또 급락세고 또 관망할 때는 여지없이 급등해 사실상 패닉 상태로 좀 몰고 있는 것이라는 건데요. 오늘도 좀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개인만이 오늘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김철중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역시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투시는 정말로 현재 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 사실 한국 증시가 반등하면서도 거래량이 크게 안 늘어났던 데는 결국 투신이나 외국인이 믿음을 가지고 혹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V 리버설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냥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바닥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역시 약세장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사실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하드웨어에 집중된 수출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증시가 현재의 증시에서 좀 외면받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LG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IT 하드웨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초점이 너무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최근 장에서 꾸준히 외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객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자, 연결이 됐습니까? 네, 김철중 연구원께 더 그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사실 오늘 IT에 대한 얘기를 애널리스트를 연결을 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모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IT에 대해서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연결이 됐네요.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입니다. 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아까 잠깐 전화 끊기는 바람에 좀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이승복 주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밀리기보다는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장중에 이제 저희가 특이할 만한 사항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대만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밀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은 가장 IT 비중이 높았던 나라들 위주로 좀 큰 폭의 하락폭을 좀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연기금이 개입이 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그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뭐 한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이 연달아서 좀 방아쇠 효과라고 하죠. 이 부분에 의해서 좀 그 하락폭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리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더 매도의 폭이 깊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성 해지 자금이 이제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가면서 장이 꺾이게 된 원인을 제공했는데 원인 제공자가 항상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원인 제공자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급에 의한 하락 부분이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시장의 지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시장이 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기관 매수나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지수 방어주들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부분도 좋지만 어차피 하락하게 된 부분은 반등으로 생각하신다면 가장 낙폭이 큰 수출주로 위주로 더 접근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은 부분을 다시 반등으로 갚으려면 그쪽 부분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하나 중에 특징은 이제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베이시스 악화에 의한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게 된 부분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제자리를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일정 부분 보합 장세로 끝난 부분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만 조금 선전해 준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방하는 경기 방어주들보다 이 수출주들 급락하는 것에 좀 더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수주가 최근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서 만약 확신이 드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70, 80% 이상이 수출 쪽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이렇게 더 효과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수 쪽도 결국 수출주에 의해서 수익이 벌어서 들어와줘야 내수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과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듣고 이승복 주임님께 얘기를 듣고 좀 넘어갈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 대리님 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정 대리님 여자친구 있으시죠? 저 없는데요. 없어요? 참고로 정 대리님과 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 저한테 메일에 둘이 밀당 좀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둘이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출주 좋게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거죠. 야, 좋은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운된 상태, 완전히 매매 자체인지 수급 자체가 다운된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유통 소매주 정도가 그냥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유통 소매주를 따라 사기에는 못 사신다면 좀 지금은 약간 위기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수출주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에 분할로 임하신다 그러면 저는 정 대리님 같은 경우 정 대리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철주 연구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최저점이 나왔다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간의 이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대부분의 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은 나왔고 약세장이 지속되더라도 횡보하면서 옆으로 붙이는 것 정도고 결국은 2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는 다시 반등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증권사 전략팀 레포트인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펀드 매니저, 바이사이드 쪽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특징은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나 유통이나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그 반대로 수출주, 특히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은 저는 투신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투신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9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장을 워낙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주식 비중을 90%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90%, 91%. 거의 현재 기준으로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사실상 거의 90%에 맞닿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 펀드 매니저들이 아웃퍼폼하고자 한다면 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펀드 매니저가 아웃퍼폼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결국 90%보다도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90%보다 더 줄이는 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IT 하드웨어나 수출주를 팔고 오히려 내수주나 통신이나 그런 업종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통신업종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뉴스는 사실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요. 한 달 전부터 LGU 플러스가 4G 2.1Hz짜리를 따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 그 뉴스 때문에 통신업종이 6%, 7%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데 현금 성격이 가장 강한 통신업종을 사들였다. 그 정도로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쉽게 저는 그냥 코멘트를 던지는 입장이니까 쉽게 이제 내수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수주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낮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
한국의 내수가 정말 커지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주가 지금 당장 안 되는 상황, 생각보다 원하는 약세로 안 가고, 그러면 환율에서 먹을 룸도 적고, 미국이나 유럽 경기 슬로우하는 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수출주는 살 수 없고, 그러면 수출주를 매도한 돈으로 뭐든 사야 되는데, 그게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통신이나 유통 같은 내수주, 시가총액 작은 거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산다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고, 또 크게 오르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쫓아가면서 오늘 같은 급등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내수주가 정말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같은 이상현상은 정말로 이상현상이고, 수급 이슈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내수 성장 스토리는 너무나 지겹고 진부하지만 저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06년에 미국에서 내수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나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사면서 미국 시중금리를 낮췄기 때문이고요. 이번 국면에서는 한국의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면에서는 당연히 한국 내수가 성장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하지만 한국의 내수 기반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설사 내수주가 아웃퍼폼하더라도 사실 내수주가 주도주가 된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상승하지 못하고 지수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도주가 내수주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내수가 주도가 되는 거는 그렇게 질이 좋지 않는 시장이라고요. 자, 저희가 업종 얘기를 더 해버렸는데요. 먼저 다음 주제부터 좀 보고 더 얘기를 해보죠. 함께 보시죠. 이상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돈이 어디로 갈까 했는데 이게 지금 내수로 쏠린 것이고 지금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들어와도 급등한 것인데, 그럼 IT의 이 급락, 너무 빠져도 끝없이 빠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실 그 전략팀들은 대부분 IT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추천을 하려고 해도 이게 반등이 있어야 추천을 할 텐데, IT는 꾸준히 하락세가 나타났었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몇 번 있었지만 의미 있게 반등하지 못해서 자동차랑 화학에 대해서는 추천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도 좀처럼 IT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IT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IT는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시점에는 한국의 IT가 좀 긍정적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전일에도 사실 대리 PC 시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거의 이제 보합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PC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PC 시대가 저물면서 PC 시대에서 가장 선전을 했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하이닉스 등에 대한 관심이 이제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게 또 사실 IT 섹터 애널리스트와 제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IT 수요라는 게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큰 거는 결국 IT 공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안 좋고 공급이 감소하면 좋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IT는 이제 저점이 멀지 않았고 곧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사실 패널에서도 나왔었고 디램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캐펙스를 줄인다고 하고 있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디램 투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은 꾸준히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요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국면에서 공급만이 중요했던 국면이라면, 이제는 공급보다는 수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IT 안에서도 워낙에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 의견이 다르겠지만 조금 바닥은 좀 머지 않았다라는 지금 의견인 것 같아요. 자, 정재훈 대리님, 업종별 현황 간단하게 들을까요? 예, 일단 뭐 IT주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좀 좋지 않은 마음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생각했었는데 뭐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었지만은 이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국면에서 따라사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바닥이 확인되는 걸 확인하고 따라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철금속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약세 계속해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2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하고 달러 신용등급 하향되면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공통된 사항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약세를 띈다는 국면입니다. 그럼 달러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관련 그 비철금속이나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철금속이나 원자재가 물론 경기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상승을 합니다만 유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거기에만 연동이 되면 다만 그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쪽 비철금속이나 원자재가 상승한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금과 은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정 이런 부분의 그 가격 상승도 영업이익과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시장 빠지는 곳에 비해서는 계속 그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덤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정유화학주에 대한 의견도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관련 업종들은 그 큰 달러 약세라는 기조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대리의 관심 업종 알아봤습니다. 앞서 바로 전 코너에서 정재훈 대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좀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전망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철중 연구원님.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정적으로 볼 만한 뉴스들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거는 투신들이 현금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로 돈이 계속 몰려가고 있는데도 투신이 주식을 안 사면서 투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은 거의 90%, 그러니까 10%? 주식 비중이 90%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조금의 호전만 있어도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막판에 연기금의 1,000억 정도 저점에 대비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결국 연기금은 충분히 한국 증시를 방어할 만큼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이 경제 성장이 좀 슬로우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사실 투신이 한국 코스피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V리버셜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약세장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는 다행히도 상승세가 좀 줄어들고 지난달 6월에 3.6%에서 이번 달에 3.3%로 좀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유가가 결국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미국 물가가 계속 안정되다 보면 뭐 미국 연준도 QE3나 여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아직도 부정적인 거는 유가나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상승세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IT 하드웨어 업종 반등은 그렇게 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패널이나 디램 모두 판매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가까우지만 크게 반등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짧게 얘기를 들으면요. 네. 일단 현재 네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좀 옳아 보입니다. 네네. 결국 IT 소프트웨어, 유가나 여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이 매출액을 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의 채권 같은 기업이나 혹은 예.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이 훨씬 더 이런 국면에서 네.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복 주임님. 순복이와 발키리에서 한번 하이닉스를 얘기를 해야지 하이닉스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내일 금요일날 순복의 발키리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증권회사 직원이 만약에 자살을 또 한다 그랬을 땐 고객의 손실을 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각서를 쓰고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증권회사에는 약정을 쪼고 직원들은 매매를 잘해주고 싶지만 약정에 쫄리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 또 물어주게 되고 이 시스템이 이어지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순복 씨 너무 증권사에 이런 치부를 드러내게 되면 미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상처가 드러나야지만 증권주의 진정한 상승이 좀 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호랑이는 희망이 없지만 산 개에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개의 표현해서 기분 나빠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려운 장에 뭐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제발 작은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대리님, 내일 스튜디오 직접 모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듣죠? 이게 자꾸 자살 얘기가 나와서 좀 무섭긴 한데요. 좀 희망을 갖고 시장에 좀 너무 나쁜 면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장에 대한 결론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흐름에 대한 그 저금리 기조라든지 이런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 성향의 그런 건전하게 변하는 법,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기업도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 실적들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온다는 점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아직까지 시장이 꺾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만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들도 같이 판단하셔서 좀 시장 판단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고 내일 또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우방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